보통 전쟁 영화들은 아군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들을 걸작이라든가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작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는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 전쟁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전 영화들이 그 역할과 가치가 눈여겨봐야 할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모어의 서재 속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각색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큰 비극이죠.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진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총과 최신 무기가 등장한 20세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불과 20년의 간격을 두고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유명한 고전영화 걸작인 마가렛 미첼 원작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썼고, 그 작품은 1956년 할리우드에서 오드리 헵번 주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1966년에서 67년 소련의 모스필름에서 원작에 충실하게 4부작의 대작으로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전쟁 영화들은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서 아군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쟁 영화들이 영화적인 재미는 있죠. 하지만 이런 영화들을 걸작이라든가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진짜 걸작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는 189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다시 40대가 된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레마르크는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한 군인이었고, 거기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체험이 그를 반전 작가로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쓴 이후에 그는 반전주의 작가로 나치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독일을 탈출해서 1931년 스위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소설이 나온 지 불과 1년 뒤에 미국에서 루이스 마이스톤 감독에 의해서 첫 번째로 영화화되었습니다. 독일의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세뇌를 당하고 또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이렇게 멋모르는 학생들이 전쟁을 마치 영웅적 놀이처럼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전선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참상을 생생히 체험하고 비로소 전쟁의 참상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은 1979년에 TV 영화로 다시 만들어졌고, 이후 2022년에 독일에서 독일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습니다. 현대식 무기로 치루어진 최초의 길고 거대한 전투였고, 참호 속에 숨어서 대립을 하다가 불과 몇백 미터 전진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는, 그야말로 그 총과 폭탄이라는 최신 무기로 장착한 전투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를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2022년에 리메이크된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특징은 이러한 참호전의 상황이 꽤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겨우 나이가 20살을 바라보는 창창한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전쟁터로 향하고, 막상 그들이 경험한 전쟁터는 승자와 패자 또는 영웅과 악당이 아닌 죽은 자와 산자만 존재하는 아주 비참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레마르크의 원작에서는
파울이라는 주인공 청년의 눈으로 본 처참한 전쟁터의 실상을 다루고 있는데 1930년 영화도 그랬지만 2022년 영화에서는 좀 더 냉혹하고 현실적으로 파울의 심리와 충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파울이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멘탈이 나간 젊은 병사들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비참함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소식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실제 전쟁의 지옥 같은 상황을 알 수가 없죠. 1930년 작품과 2022년 영화 모두 소설에서처럼 파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독일 영화였지만 무려 미국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9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국제영화상을 비롯해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반전 작가 레마르크가 이 작품을 썼고 1930년에 일찌감치 영화로 만들어졌고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영화들은 영웅 만들기, 승자와 패자, 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한 악에 대한 응징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오락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전쟁의 비참함이 다루어지고 반전 영화의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은 1978년에 만들어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디어 헌터라는 작품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품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이후에 지옥의 묵시록이라든가 플래툰, 풀 메탈 재킷 이런 반전 영화들의 성격이 강한 걸작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은 전쟁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6.25 전쟁이라든가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운동 그리고 임진왜란 등 이런 소재들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최고 흥행작이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킨 명량이었고 그 외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비롯해서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 마후라, 아벤고 공수군단, 포화 속으로, 연평해전, 인천 상륙작전, 봉오동 전투, 한산 등 흥행에 꽤 성공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전쟁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관객들이 선호하는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희생하거나 승리한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국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반전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정효라는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한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는 베트남전의 참전 군인의 상처와 사회적 부적응을 다루고 있었고 조정래 원작을 각색한 태백산맥에서는 해방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거진 좌우익의 대립과 이념적 갈등, 그로 인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고 전쟁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전 영화들이 그 역할과 가치가 눈여겨봐야 할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차 대전을 겪은 체험자로서 반전 영화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작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의 취지에 맞게 영화도 다행히 걸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 휴먼 드라마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